계속해서 이란 전쟁 17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중동 전쟁 벌써 17일째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밤사이에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미국 시설하고 공항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이 푸자이라 항구가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하르그 섬 공격에 대한 반격입니다. 하르그 섬 공격. 네. 왜냐하면 그 하르그 섬 공격이 이란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UAE 쪽에서 날라왔다고 그러거든요. UAE 네. 쪽에서 미군이 공격을 한 거라서 그 원점 타격이라는 거죠. 원점 타격. 네, 원점 타격을 한 거고 하르그 섬을 공격을 하고 유전 시설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은 이 유전 시설을 결국 공격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을 했는데 푸자이라 항구가 어떤 곳이냐면 이 UAE의 그 석유 생산 지역인 서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는 않고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300km 넘게 오만만. 그렇죠. 파이프라인으로 5만만도 아니고요. 5만만도 아니고. 네, 그 아라비아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한 370km 정도를 가서 석유를 거기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18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를 공격했다라는 얘기는 이란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의 모든 석유 시설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안 좋죠. 그러니까 네. 꼼수로 석유를 좀 빼낼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약간 핵심 우회로까지 예, 공격을 그러니까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못 모습이네요. 나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호르무즈를 못 나가니까 다른 쪽에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가 올 때요.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때 중동 석유가 우리가 70%를 수입하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게 우리가 99%고 네. 1%가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옵니다. 그게 이제 푸자이라 항구 같은 푸자이라 그런 곳이죠. 거기군요. 네. 예.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공격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잦아진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UAE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렇죠? 이란하고요? 이란 그렇죠. 예. 이란 보면 원래 이제 아부 무사 섬 같은 경우 놓고 이전에 원래는 UAE 섬인데 그걸 이제 군사적으로 이란이 그 확보를 하고 그래서 원래 서로 UAE가 행정관도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냥 이란이 확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 아부 무사 섬이 사실은 이 해협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견제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주요 본부도 그쪽에 있었고요. 물론 이번 타격에 아마 다 재더미가 됐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UAE 자체가 사실은 뭐 미국과 무슨 뭐 협력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박근혜 교수 말씀은 이제 그거 미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푸자이라 항구에 미군 기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군을 공격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UAE의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너희가 석유를 대체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리가 다 막아버리겠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 전쟁의 그 전역을 넓혀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쪽 지역 전쟁, 중동 전체로 퍼지는 전쟁이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란이 지금 그 거의 뭐 주변국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공격을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도 가하지만은 뭐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미군을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를 공격한다. 그러면 해당 시설을 공격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민간이라든가 혹은 이런 민간 시설이라든가 석유 저장 시설 공격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그냥 이쪽 지역을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들고 전쟁터로 만들겠다라는 그게 이란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 포인트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원점 타격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푸자이라 쪽에서 이제 공격을 했다. 아니 푸자이라에서 공격이 아니고 UAE 쪽에 어디서 공격을 했겠죠. UAE에서 공격을 쪽에서. 했고, 그런데 이제 푸자이라든지 석유 시설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란이 공격하는 건 미군 기지, 네. 미군과 관계된 시설. 그러니까 미군이 기숙사가 있다든지, 미군이 호텔에 잘 묵는다든지 그 호텔, 예. 그리고 미국 기업이 투자한 곳. 네. 이게 이제 이란이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타격 지점들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이란이 중동 전역으로 좀 전선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해에 있는 미국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주변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실제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란의 그 타격 반경이 근데 여기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타격을 한다고 하면? 일단 드론이 그 샤헤드 136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할 때 2,0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사실 저 드론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저게 지금 사실은 정유시설 같은데 폭발만 하면요. 굉장히 그 파괴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만 붙으면은 난리가 나는 것이 저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쉬운 표적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발사 패턴들, 발사량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여태까지 누적이 된 게 한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살펴보니까요. 뭐 자료들은 뭐 상대적으로 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 전쟁연구소 자료 기반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미사일이 전체 누적으로 탄도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그 다음에 드론이 한 2,200여 기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발사가 됐어요. 이란 쪽에서. 이란에서 이제 주변국 정보공에서 발사를 하는 게, 자 근데 이 발사하는 숫자가 지극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의 한 100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첫날 탄도미사일 100발, 무슨 드론 뭐 한 200발 쏘던 것이요. 지금 보니까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무슨 뭐 자기가 뭐 10%가 줄어들었다 어쨌다. 실제 발사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보통 얘기할 때, 야 이게 섞어 쏘기를 그동안 계속 했지만 이제는 장기전을 생각해서 이란이 아껴 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아껴 쏘기도 쏘아야 될 시점이 있겠죠. 만약에 이란이 정말 아껴 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자, 그 카르그 지금 공격 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때 사실은 가진 것들의 상당 부분을 쏟아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쏟아냈어요. 그런데 카르그 공격 이후에 지금 이 날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수백 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소위 무슨 4,000발 이상을 갖고 있다, 뭐 탄도미사일도 2,000발 이상 가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그 이란의 너무 그 편이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숫자는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예측하는 것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하르그 섬이 주말 사이에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사람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르그 섬이 공격당하면 이건 또 다른 전선이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이 지금 이뤄졌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군사 목표물을 주로 공격을 했다면서요, 이번에? 네, 군사 목표를 공격한 게 왜냐하면 이게 이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르그 섬을 좀 우리가 지형을 보면은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들어와서 석유를 수입하려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와서 한 480km 정도를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육지와는 한 25km 떨어져 있거든요. 이란 쪽에서. 예. 근데 왜 여기가 이란한테 중요하냐면요. 이란의 그 해안가가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유조선이 그 석유 생산 지역에 배를 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르그 섬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수심이 깊어서. 그래서 이란의 유전 지역에 있는 석유를 파이프를 통해서 하르그 섬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르그 섬에서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게 700만 배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석유를 수출을 하거든요. 뭐 한 300만 배럴 정도를요. 그런데 이 석유가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90%예요. 그러니까 여기 석유를 장악을 한다. 그럼 이란은 목줄을 완전히 잡는 거죠, 미국이. 네. 그런데 여기를 공격을 왜 석유 시설을 안 했냐면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하면 일단 공급량의 부족이 생기잖아요. 또 이란이 또 다른 석유 시설을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아예 이란이 공격을 못하도록 석유 시설을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유가 안정엔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딜레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가 유전 시설을 때리지 않았고, 그렇지만 언제 또 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란에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때릴 수도 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예 점령할 수 있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거랑 폭격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점령하면 완전히 미국이 장악을 하는 거고요. 폭격하면 이란도 다른데 폭격을 해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네. 점령을 하고 이란이 못 쏘도록 막아야 되는데 점령을 했는데 이란이 다른 쪽 쏘면은 이제 또 그 문제가 되겠죠. 다른 쪽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유전 시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 미국 입장에서도 폭격보다는 점령을 해야 이란의 숨통은 조이면서도 또 유가 폭등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는 예, 그런데 케이스겠네요. 이란이 이제 다른 유전 시설을 공격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죠. 그게 공격을 못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네. 공격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병대가 지금 뭐 움직여서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이 세 개가 있습니다. UAE하고 이란이 그 경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UAE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1971년에 영국이 철수할 때 거기를 점령하면서 세 섬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부 무사, 소톰부, 대톰부. 여기를 이란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길목에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미국이 장악을 하면 또 이쪽 호르무즈 해협에 작전하기가 좋은데, 예. 근데 그거보다는 아예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물론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굉장히 좋은 포인트시고요. 동의하면서도 약간 의견이 다른 게요. 그 하르그에 대한 점령은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시설 섬 자체 굉장히 큰 섬이고 그다음에 이란 본토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장악하고 나중에 이걸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일단 병력도 저거 완벽하게 병력을 점령하려면 제가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병력은 들어가야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병력 갖고는 장악이 쉽지 않아요. 이게 섬 크기가 맨하탄 3분의 1 그렇게 나오던데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란 본토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서. 거기는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방어 태세를 잘 갖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지상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르그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온 건데요. 말씀하신 이제 소퉁부, 대퉁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부무사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만입 쪽에 있는 그 라락. 고기 같은 지역, 한 세네 군데 정도를 점령을 하면은 거기가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해서 이 호르무즈를 순찰을 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1985년부터 이제 소위 우리 탱커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제 막 서로 이제 기름 못 팔게 하려고 유조선들 막 공격했단 말입니다. 자, 이때 미국이 계속 당하다가 막판에는 한 88년, 87년 이 정도가 되면은 자, 이쪽에서 항모를 띄워놓고 작전하기도 되게 쉽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그게 이라크 기뢰였나 이란 기뢰였나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그 세멀 로버츠라고 호위함도 기뢰에 막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배로 띄워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육상이 있어야 되는데 육지를 점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했던 굉장히 기발한 작전이 프라임 찬스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그 바지선, 석유 시추선 2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 특수부대랑 헬기 부대를 갖다 한 다음에 얘들이 순찰을 하고 다니면서 이란 그 혁명 수비대를 경멸을 하고 다녀요. 바지선이라는 거는 그게 선박하고는 이제 다른 선박 완전 섬처럼 띄어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 왜 연평도 앞바다 쪽에 이렇게 그 전진기지 띄워 놓지 않습니까? 고속전 기지. 예. 그렇듯이 이제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특수부대와 헬기가 딱 하면서 순찰을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아예 지금 이 섬들을 점령하면 원래 이 섬들이 그 이런 공격의 거점이 되니까 그 거점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헬기랑 같이 부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고속정 부대 같은 거 특수부대가 가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순찰하면서 공격을 하고 한다 그럼 나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굳이 이라크 본토까지 그 해안까지 점령을 해가면서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떠맡아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게 아니요, 저는 엇갈리는 거 아니고 만약에 네. 한다면 미국이 네. 이상적으로 한다면 그러는데 제가 뒷말을 다 못했는데요. 네. 미군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지상전, 그러니까 점령할 때. 예. 네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하고 왔을 때는 이 혁명 수비대가 계속 훈련한 게 미국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 건데 네. 거기서 이란을 뭐 전멸을 하고 미군이 한 명도 안 죽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던 작전은 실패합니다. 미군 분명히 많이 죽을 거고요. 예. 그러면 미국 내 여론이라는 게 확 바뀔 텐데요. 그걸 저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쨌든 네네.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 하려면 엄청나게 말 그대로 진짜 지리한 지상전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제 하르그 섬 다음이 오만만 연안의 자스크 항구인데 여기까지 이제 공격할 가능성도 좀 낮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미군 피해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말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싸움이 전투에서는 미국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큰 싸움에서는 미국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딱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미군의 피해를 많이 줄 것, 최대한 사상자를 많이 낼 것, 유가를 최대한 올릴 것. 예. 이 두 가지는 미국의 핵심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잖아요. 네.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 이란 공격할 때 27%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27%도 전부 다 하는 말이 미군이 죽거나 유가가 올라가면 나는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 전쟁 중에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없거든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 자스크 항구가 어떤 데인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그쪽에서 오만만 쪽인가요? 오만만 연안? 그러니까 석유 미국 이란이 이제 만약에 하르그 섬이 막히면 그쪽으로 석유를 빼서 나온다는 건데 예. 그럼 거기도 또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저는 문제는 이란 상황을 하기 전에 이란이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전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란 네. 입장에서도 하르그 섬이 이제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지나가는 네. 거점이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뺏기는, 예, 그렇죠. 네. 알리 라리냐는 그 최고 안보위원회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거든요. 알리 라리냐는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걸 좌우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르그 섬을 건드려 가지고 이란의 석유 시설을 건드린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전력 시설, 담수화 시설, 유전 시설 성하지 못할 것이다. 전력하고 담수화 시설하고 유전하고요. 네, 담수화 시설만 그러니까 석유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담수화 시설이거든요. 담수화 시설이 많은 분들이 중동은 석유가 중요하니까 석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진짜 중동에서 중요한 건 물입니다. 어. 우리는 물이 너무 예. 당연한 거지만 그게 물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고 바닷물을 쓴물로 만들거든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가 70%, UAE가 90%, 까타르가 의존율이 100%입니다. 그냥 그쪽에다가 전력이라든지 담수화 시설만 공격을 해도 사실 유전 시설 공격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엄청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적인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곳인데 여기 이란이 지금 이제 선박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라별로 좀 뭐 인도 선적도 지금 통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예. VLCC 하나는 뭐 중국으로 가는 배는 이게 통과가 된다는 뭐 아시다시피 VLCC는 엄청난 일반 유조선과 비교한들 만큼 엄청난 양을 싣고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잠깐 뭐 자스크 항구 얘기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란이 우리가 결국은 이 정권이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뭐 우리 뭐 신정 지도 체제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숨겨진 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석유로 인한 이권도 이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그에 대한 공격이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 이란이 저거 좀 뭐랄까 날카롭게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스크 거기가 이제 결국 뭐냐면 페르시아만 내해가 아니라 밖으로 파이프 빼가지고 해서 그 항구에서 받아가지고 수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우리가 보통 얘기한 호르무즈를 막아도 이란이 함부로 못 막을 것이다. 왜? 왜냐면 이란도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백업 대책이 어떻게 보면 자스크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맥락하에서 게다가 지금 이란이 지금 어쨌거나 체제가 돌아가려면 결국은 자금 없으면 체제 안 돌아갑니다. 특히 저는 독재 체제들은 더더욱더. 자 그렇다면은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통과를 하면서 이런 국가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국가들을 미국의 압박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레버리지로 써야 되고 굉장히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도 지금 뭐 서로 네. 얘기하고 있다고 협상하고 그러고요. 있다고. 협상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란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또 보면 프랑스에는 또 그 함정 파견을 미국이 요청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정치 지형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뭐 입맛대로 우리랑 대화 좀 하면 배 통과시켜 줄게 하면서 이 해협의 주인은 이란이다 어느 정도 좀 과시하는 느낌이고 미국 주도로 이란 제재하는 것도 사실 급한 나라 입장에서는 몰래 대화해서라도 유조선 한 채라도 좀 빼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란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식적 입장,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적이 없답니다. 막은 듯 막지 않은 듯, 막지 않은 듯 막은 듯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선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편하게 통과하려면 제일 먼저 조건을 하나 내건 게 있습니다. 그 자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와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면 그런 나라에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우리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석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를 쓰면 우리가 또 그 나라는 고려해 보겠다. 이게 전부 다 미국 압박용이에요. 그러면서 인도는 풀어줬어요. 네. 예. 인도는 왜 풀어줬냐면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제재 위반 선박, 이란 선박을 3대를 억류하고 있었어요. 그걸 풀어준 겁니다. 예. 풀어주면서 맞바꾼 거예요. 아, 중국은 이란 석유를 팔아야 되니까 풀어준 거고. 원래 많이 네. 예,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란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푼다면은 미국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인데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괘씸죄로 또 그 뒷감당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7개 나라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라라고 한 게 7개 나라인데 한중일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원래 5개 나라가 나왔었는데 2개 나라가 추가됐는데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호주가 아닐까요? 호주도 노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호주 그다음에 호주가 노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그러니 그렇게 하면 7개 국가가 될 텐데. 프랑스도 노했습니다. 예. 프랑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까? 왜냐면은 이게 이번 주 후반이면은 그 어떤 연합 호르무즈 연합이 발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이제 이 전쟁의 시작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미국 국내에서조차 지지가 굉장히 낮고 이런 이유가요. 사실은 서사를 충분히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거나 할 때 명분부터 쌓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각 국가들의 태도들도 결정이 되는데요. 저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번 그 공격은 미국이 기획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기획한 것을 그 미국이 이제 이거를 채택한 거다. 근데 그것도 지금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참수작전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옳다쿠나 하고 같이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전쟁의 서사나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치에 그렇게 능하지 않은 그다음에 이런 그 서사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요.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무리 미국의 동맹이라고 그래도 이거를 그다음에 이란이 정말 나쁜 정권이에요, 그렇죠? 자기 국민들 죽이고 독재 정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쟁이나 이걸 100% 우리가 동의하고 지원을 할 수 있냐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절차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 뭐 지상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이거는 작전 개시 전부터 전부 다 준비가 되고 차근차근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보면 한 발짝씩 늦게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게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작전이 후다닥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야 그럼 한국은 무슨 죄냐, 뭐 혹은 일본도 마찬가지 무슨 죄냐? 우리가 이 전쟁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 마찬가지죠. 중동 국가들도 야 우리가 뭐 이거 뭐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란이 핵 개발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그 이유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중동 자체가 얼만큼 지옥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좋은 예방 주사인지 아니면 진짜 뭐 우리 그 코비드 19 같은 그런 팬데믹인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솔직히 함부로 아직은 평가하기는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요. 자 어쨌거나 지금 명분이 부족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되는 명분이 뭐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국이나든가 이런 거에 어필을 좀 하면서 좋다. 뭐 만약에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명분을 달라. 단순히 너희가 그쪽에서 기름 많이 가졌고 너희 힘드니까 가서 보내라. 이거는 좀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지금 결정을 딱 하기도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면서요? 네, 그것이 이제 아직 받은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이 전략이 없이 들어가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요. 목표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는 뭐 이란 정권 교체라고 또 하더니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의 한 장관이 우리 대통령의 목표는 에너지 확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준비를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작전을 우리 양 의원께서 말하는 것처럼 작전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왜 이거 안 했냐? 아 그거 원래 하려고 그랬어.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이제 얘기하냐? 우리 다 계획 있어. 지금 전부 다 또 말을 뭐냐면 우리가 다 이런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건데 너희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똥을 어디서 어디까지 트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그걸 보고 이 전쟁은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란은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이란은 심지어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0년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전을 가면 이긴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실은 힘든 건 우리라든지 경제가 발전하는 네. 국가들이 힘들지 이란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에 네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면서도요. 이런 거죠. 과연 그럼 이란이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만큼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냐. 뭘로 갈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여런저런 면에서 봐서도 물론 계속 기습은 당하고 피해는 일부 있겠습니다만요. 이란의 소위 그 무기고는 지금 심각하게 이제 곧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 지하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입구나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봉쇄를 이미 많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의 수위나 양상을 봐도요 찔끔찔끔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사 작전이라는 건요 원래 그렇게 축차 소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런 모멘텀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테러예요. 테러. 결국 뭐냐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막는 것도요 이게 테러 행위예요 결국. 어떻게 포장을 하건 간에 한마디로 가서 지나가는 선박 뭐든지 걸리기만 해봐. 어느 편이든 우리는 몰라. 죽어. 자, 이런 테러를 통해서 이쪽 지역을 네. 마비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전략, 그래서 이란이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국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로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 테러라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길어지면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잘 살던 나라가 그럼요. 타격을 입으면 예, 더 그 예. 피해가 클 테니까 이제 주변국들이나 미국이 보는 피해가 좀 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불똥을 튀긴다고 하셨는데 특히 중국한테도 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나라 중에 특히 중국한테도 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은 이미 중국 유조선도 통과시켜주는 상황이고 이란의 우방국 같은 느낌인데 미국이 이걸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이 들을까 싶거든요. 듣지는 않겠죠. 그 대신 이제 압박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중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란과 전략적 동반자지만 군사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외교면으로는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은 미국의 압박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이란은 중국은 뭐 석유 때문에 힘든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그래서 아마 중국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망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예. 이란을 좀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르그 섬을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르그 섬을 통해서 중국이 원유를 수입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거의 90%니까. 그것도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럼요. 하르그 섬 공격하는 예, 거죠? 압박이 되죠. 근데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지만 네.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축유도 많고요. 예,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란의 압력은 좀 할 수는 있겠죠. 얘기는 할 수 있. 그런 면에서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지금 발등에 불이
이제 일본 같거든요. 일본은 며칠 뒤면은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일본도 상당히 갈등 속에 있다, 고민에 빠졌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일단요, 이거 예. 너무 간단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요. 일본은 아직도 평화헌법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전쟁 나는 지역이잖아요. 저기 못 보내요, 헌법에 따르면. 못 보낸다고. 보낼 수가 없어요. 소해 함대나 이런 거 심지어 소해도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예전에 기억에 의하면 자위대가 일본 해상자위대가 세계에서 소해 작전, 그러니까 기뢰 제거 작전 제일 잘하고 1991년 걸프전과 그다음에 2003년 그 이라크 침공 이후에 분명히 가서 소해 작전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일본이 왜 못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거는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간 겁니다. 종전 후에.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 중에 나가는 건 파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법상으로 테크니컬리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 트럼프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뭐 보내기로 한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도 일본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일본의 법률과 제도에 의하면 이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이 스탑갭이랄까 어떤 이런 장치가 있는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 좀 부러울 수 있죠. 명분이 좀 법적으로. 확실하니까. 네. 네. 명분 싸움이에요 지금 이거는 상당 부분. 우리도 뭐 청해부대 법률상 안 되니까 그걸로 좀 밀어붙여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동의도 받아야 동의도 되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할까 보면요. 이제 우리 비슷한 상황이 2020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또 이란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해서 이제 뭐 또 지나가는 선박을 막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다국적 활동 통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쪽 통항을 확보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란하고 직접 충돌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해서 야 우리가 이거 여기 지키는 안보 이쪽 지역의 해상 안보를 지키는 일에는 기여는 하는데 이건 미군 작전이 아니라 우리 독자 작전이다. 그래서 뭐 미군을 지원하고 뭐 하고 해서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 배와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냐. 소통 안 되고 잘못 들어갔다가 공격 당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격 당하고 그랬을 때 과연 거기 지금 청해부대에 소속된 대중함이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무기 체계를 다 가지고 왔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해적 작전에 최적화된 상태로서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입하기 전에 최소한 여기서 수송기에다가 바리바리 새로운 무장 같은 거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살랄라 항에서 다시 재무장 시켜가지고 출발시켜야 되는데 그럼 또 그것 나름대로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이란과 우리나라는 지금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교부하고는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간의 한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한번 넓힌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이란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그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가 주는 그대로 보도 그 자료가 나가면서 그 프랑스어하고 영어로 어떻게 나가냐면 페르시아만이 걸프로 나갔어요. 페르시아만이라고 안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방부가 이란의 그러한 항의를 그동안에 그냥 계속 모르는 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불거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혀 소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교부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생각이 드는 게요. 과연 지금 이란이 군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냐? 군대는 이미 녹아내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 수비대가 그것도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뭐 새롭게 들어선 지휘부가 과연 이란을 제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를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은 사실은 뭐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여기 지역이 곧바로 안정될지도 솔직히 지금 약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지타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모지타바를 둘러싸고 이제 부상설, 사망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모지타바가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제 이제 쿠웨이트의 알 자리다 신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급하게해서 이제 어제 계속 돌아다녔던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받았었는데요. 네. 모스크바 쪽으로 이동했다. 예, 부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은 못합니다. 확인은 네. 못하고. 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란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 모지타바를 잠바즈라고 그랬습니다. 잠바즈는 페르시아어로 부상당한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은 당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부상인지 그거는 이란에서 확인을 안 해주는 거 지금 충분히 의식도 있고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이란의 지금 외교부의 발표입니다. 예. 네, 어쨌든 리더인데 러시아 도피설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리더십엔 좀 치명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뭐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지난번에 글을 써준 것도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쓰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이제 말투가 종교 지도자의 말은 아니다. 이거는 사령관의 말이다라는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알리 라리자니가 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계속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이란은 그리고 지금 그밖에 없어요. 결사항전이 네. 그거죠. 탄도미사일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게 지금 가장 큰 이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군기를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속수무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지타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도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양쪽에서 전부 확인할 길은 없는 그런 상황 같네요,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누가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도자가 제대로 지금 지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런 그 느낌을 전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란 전체로 퍼뜨리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란의 지금 이 정권 취약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란이 이게 이란이 정말 이제 군사력이 무너졌구나라고 저는 느낀 게요. 네. 미국이 지금 보면은 A-10이라는 항공기 투입을 선언을 했어요. A-10이라는 네. 공격기입니다. 네. 근데 뭐 항공기 투입한 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게 뭐냐면은요. 얘는 탱크 킬러라고 그래서 우리 오산 기지에서도 있었던 건데 그걸 퇴역시켜서 이제 안 쓰겠다고 퇴역시켜가지고 미국 본토로 가져갔었어요. 예. 작년에. 그래서 이제 얘는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저공으로 날아가지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방공망이 존재하면은 그건 투입할 수 없는 항공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열 대를 투입해가지고 작전에 투입한다. 그래서 야 진짜 이란이 무너져도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구나. 저거를 지금 전장터에 보낸다고. 그럴 정도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스텔스기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스텔스기를 안 써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전투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공 미사일 맞아서 고도라도 유지하면서 이걸 하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A-10 같은 기체 그냥 보내가지고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란이 군사적으로는 사실 완벽한 패배예요. 거의 그런데 껍데기만 남았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는군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내느냐. 왜냐하면 되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런 그 성급한 결정과 억압적인 방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 호르무즈의 공포를 더 높인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성급한 작전이 그 공포를 더 키운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포를 걷어내야지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공포를 걷어내기 위한 과정 중에서 제일 명백한 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하게 배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연출되면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국 해군 전력만으로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가들한테 지금 오라고 계속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어떤 막다른 곳에 몰린 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군사시설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뭔가가 이란- 남아있고. 그렇죠. 해면수비대가 아직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습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건 확실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국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요. 후티 반군을 2015년 3월부터 8년 동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미군도 공습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공습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는 거는 공습으로 나라를 넘긴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넘길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 시위하도록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시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 문제고요. 저는 더 놀라운 거 봤던 게 오히려 지난번에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안 나와요. 다 일단은 테헤란에서 다 테헤란이 주로 중심, 대도시에서 주로 하는데 테헤란이 거의 다 지금 텅텅 빈 상태고 예. 그리고 이번에 고두스 데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지났는데 그날이 이제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많이 공격했던 날이 있습니다. 라마단 달 마지막 금요일이 이제 예루살렘 해방의 날이라고 해마다 그 기념해서 하는데 그 행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히잡을 안 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보통 그런 자리에는 이슬람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네. 고두스 데이라는 것은 이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은 거의 예 없이 히잡을 쓴 사람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안 쓴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참가를 하거든요. 예.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두 가지는 다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잡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나오고 네.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위도 안 나오고. 시위는 안 하고 고두스 행사에 간다 이거예요. 정부 행사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란 지난 1월 달에 시위했던 사람이 그때는 너무 꼴배기 싫으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권을 넘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갈라져요. 삶의 기반 자체가 예, 없어지는. 삶의 김에 갈라지니까 예. 이 사람들이 시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이란에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17일째고 앞으로 종전이 가능하다면 이 종전을 앞당길 변수는 어떤 것들이 남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종전 모색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 모색 단계고 그래서 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좋은 거야 휴전에서 끝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저기 뭐 이란이 지금 뭐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협상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란. 예. 지금 저게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수 작전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르무즈 해협에 네. 이 그 소위 이 호송 안전 호송 작전 이게 개시가 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좀 성과가 만족스럽다면 일방적인 선언. 승전 선언을 통해서 아마 종전할 가능성 저는 뭐 그런 쪽을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될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상을 통제할 수 있게 섬 점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건 너무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최소한 앞으로 2, 3주 동안은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교수님께 이제 요 같은 질문을 네. 하나 드리자면은 아마 미국 경제 상황이나 미국 내 여론이나 요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뭐 휴전 얘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군 참모총장이 6월절 휴가 끝날 때까지는 공격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월 8일이나 9일입니다. 네. 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얘기가 분명히 됐겠죠. 원래 미국에서 얘기한 건 이스라엘한테 일주일 동안 정권 교체 바탕이 되는 일을 해보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인기를 통해서 혁명 수비대 시설들을 전부 다 지금 부시고 있거든요. 사람도 죽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최소였는데 지금 보니까 2주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3주는 최소한 더 한다는 얘기고요. 휴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공격 상황을 보면 이란은 절대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선제 공격하면 더 많이 맞잖아요. 그걸 알죠, 이란은.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때린 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럼 이란이 얘기하는 건 공격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격을 멈춰야지만 이란도 멈출 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지난 6월처럼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나간다고 해서 휴전은 아니다. 왜냐하면 니네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이란은 지금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휴전을 하되 확실히 보장을 해라. 불가침.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